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2020년 7월 28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겸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꼭 얻으시고요, 원하는 거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시황 얘기를 좀 할까요? 오늘 이 시황이요, 이 강세입니다. 예, 강세요. 시장이 강세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청난 강세였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치를 샀습니다. 개인들이 1조 이상을 팔았고요. 기관도 좀 이렇게 2,200억 가량 팔았는데 개인들이 1조 400억, 495억이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초강세입니다. 이제는요, 그냥 딱 한마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거 상방이에요, 여러분. 상방. 이 시장 갑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거 시장 가요. 외국인들이 진짜 오늘 돈을 퍼 부었거든요. 그냥 거의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올인이에요, 올인. 외국의 그런 외국인들의 큰 자금들이 오늘 1조 3천억치의 이런 올인성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상방으로 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조 3천억이라는 이 돈은, 이 매수세는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보통 한 3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예요. 여러분들, 통상 그래요. 1, 2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자금이 오늘 하루 만에 한번 터졌다는 거죠. 오늘 자체가. 그럼 그동안 동학 개미 운동자들의 그 자금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며칠 전에, 자, 3월달, 2월달, 3월달, 특히 3월달이죠. 예,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날 우리가 벌써 며칠 전이에요. 이때 막 죽을 듯 말 듯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막 경제 폭망했네, 코로나 터졌네, 세계 경제가 마비다, 수출이 다 막히고 하늘길도 막히고.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저번 2008년도와 98년도의 어떤 IMF, 97년도 8년도의 IMF 때와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엄청난 공포심이 엊그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런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병동성이고,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러니까 3월 19일 1439포인트의 그 지수가 오늘 종가가, 코스피가 1.7%가 올라가면서 2256포인트가 왔어요. 자, 코로나 이전까지의 다 코스닥은 이미 다 넘어가 버렸고, 코스피는 2256포인트예요. 다 그냥 다 되돌려놨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자,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시장이 좋잖아요. 여기서 또 떨어지면 또 힘들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뭐 한 지수가 뭐 한 200%가량, 200포인트가량 이렇게 좀 떨어지면, 그러니까 한 2000포인트 선으로 떨어지면 아마 힘들어 할 겁니다. 1900이나 2000으로 떨어지면. 근데 또 지나면 또 2200 가고, 2400 가고, 2600 가고. 그런 게 주식시장이다.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돈을 못 벌고, 외국인 기관들만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동학개미 운동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았지만 결국 개인들은 주식을 오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투자 문화가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어떤 동학개미 운동들이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10%, 20%, 1, 20%, 2, 30%의 수익을 내고 나가요. 근데 또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죠. 오늘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5%가 올라갔어요. 5.4%. 이거 보십시오. 개인들이 얼마큼 팔았나요? 1550만 주를 팔았습니다. 어제는 860만 주를 팔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1500만 주를 팔았습니다. 1550만 주가량 팔았죠? 외국인들은 어제 700만 주 샀고요. 반대로 오늘 개인들이 판 만큼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자, 개인들은 안타깝지만 10% 20%를 수익을 내고 또는 1, 2, 30%의 그런 수익률을 내고 팔고 끝날 거예요. 개인들이 2배, 3배, 5배, 10배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으로 뭐 돈을 얼마 벌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 그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벌었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토해내요. 1억도 토해냅니다. 결국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처럼 5년, 10년 이상 20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좋은 주식을 우리 시청자들이 사놨다면 지금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 파는 거다. 주도님, 스카이님 그렇잖아. 주식은 안 파는 거야. 계단골님 반갑습니다. 계단골님 구독 끝났는데요. 구독 영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단골님. 주식은 안 파는 거다. 안 파는 거다. 여러분들 주식 안 팔았죠? 자, 맞다. 1번 한 번씩 놓쳐서 1번. 사고 팔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인내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인내는 무조건이야.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황 보라고. 시황. 폭발적인 어떤 돈의 힘이 가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지수 안 봐도 날라가 버리잖아 이게. 그런다니까 부자 천천히 되는 거야. 어차피 2020년도 다 끝났어. 8, 9, 10, 11, 12 이제 5달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5달도 안 남았어요. 벌써 크리스마스 와요. 내년 2021년 다 나이 1살 먹고요. 2020년도 22년도 2살, 3살, 4살, 5살 먹어. 우리가 3년 뒤,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무슨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손실 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수익 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10%, 20%, 30%, 50%. 어떤 한 종목의 경선 보세요. 수익률이 50%도 안 팔잖아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도 매도 사인 안 줍니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수익률이 300%가 나 있어도 지금 매도 사인 안 나가거든요. 이게 바로 가치 투자예요. 좀 안 간다고, 주식이 안 간다고, 안 오른다고 막 팔아버리고 막 종목 갈아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놔야 되겠죠. 좋은 회사. 좋은 회사와 오랫동안 함께해라. 자,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싸게 사라.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돼요. 쌈스님 계세요? 갑자기 쌈스님 생각나던데 방금. 우리 단톡방에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 단톡방에서 이 서울반도체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서울반도체 가잖아. 서울반도체 그치? 우리 엊그저께 얘기했잖아. 이정훈 대표 어제 얘기했지. 어제 이정훈 대표 이거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 대단한 사람이다.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서울반도체 가잖아. 간다니까. 이런게 회사의 대표가 능력이 좋은데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
오늘 올라가잖아요. 근데 단톡방에서도 서울 반도체는 언급을 했어요. 우리 그래도 단톡방에는 한 번씩 제가 그런 걸 언급하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사야지. 누워있는 거. 누워있어가지고 주가가 못 가는 종목들 이런 거를 사야지. 이런 거를 살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이게 가는 거지. 당연히. 이게 가지, 이게. 자, 봅시다. 여러분, 어제 제가 과제를 좀 내줬죠? 자, 대출은 어디? 자,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겸손 생각 많이 안 나던가요, 시청자분들? 대출은 어딥니까? 뜬뜬뜬뜬. 요즘 광고 그 회사가 옛날에는 그 광고였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리드코프 보겠습니다. 대출은 리드코프. 오늘 24%가 올라갔습니다. 종가 5%로 끝났는데요. 플러스 5%로 끝났죠. 장중에 24%까지 급등 나왔어요. 자, 리드코프가 몇 금융권이에요? 혹시 자 아시는 분들 한번 올려주세요. 리드코프가 1금융권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뭡니까? 이거 알아내셨나요? 그렇죠. 크로우님 3금융권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나는 리드코프 들고 있다. 6번. 나는 들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내고 팔았거나 나는 리드코프를 들고 있다. 6번 혹시 계신 분들 6번 한번 눌러보세요. 6번. 나와봐야 한두 명이다. 나와봐야. 뭐야, 해피님 샀어요? 샀다고 이거를? 그렇죠. 그런다니까. 물론 녹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들고 있어요? 어. 오늘 안 팔았으면은 10,000원에 팔아야지. 오늘 만약에 안 팔았다고 싶으면 안 파셨으면은 10,000원 이상에 파셔야죠. 장기 투자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요.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 제가 어제 10,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미 사이언스 상한가 맞아. 그런다니까 시장이 지금 이래. 차트가 누워있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은 뭐야, 한미 사이언스가 가니까 당연히 한미 아픔이 가죠. 이렇게 차트 누워있는 걸 사야죠. 차트가 누워있는 거 안 가고 바닥권에서 막 기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좋은 회사를. 공장 풀 가동, DB 하이텍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사야 됩니까? 15,000원에서 사야죠. 이런 거는. 넷마블 올라가죠. 물론 이거 좀 조정 받으면서 갈 겁니다. 조정을 좀 받고 갈 거예요. 자, 네이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1.2% 올라갔습니다. 네이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카카오도 빨간불은 들어와야 되겠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진짜 이거는 정말 이번에 돈을 정말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인생이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눠지는데 시대 자체가
이제 딱 기준이 그래요. 2008년도 기준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을 스마트폰을 딱 출시를 하기 전과 후로 나눠진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이제 나눠졌습니다. 한 사이클이 크게 변했어요. 코로나19의 폭락 때 주식을 샀거나 팔았거나 사신 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치고 가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우리 VIP 회원들은 엄청난 지금 수익중을 내고 있거든요. 플러스 여기서 끝낼 것인가 한 번 더 이미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터졌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확 끌고 가가지고 올해 말 내년 내후년 막 2, 3년 5년 코스로 쫙 밀고 가면 대세 상승이 거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뭘로? 자산 증식. 지금 여러분들 자산 증식이 레벨이 1이라면 자 2가 됐죠. 자 2에서 3으로 가고요. 3에서 4, 5에서 6으로 갑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이다. 지금은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집중? 선택과 집중이죠. 가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즐길 것이고 아직까지도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이젠 이 파티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회가 없을 거예요. 특히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폭락이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기회였다. 그러나 겸손은 코로나 폭락 때 이거는 기회다라고 그랬죠. 엄청난 기회다. 어마어마한 기회다. 코스닥 포인트가 807포인트입니다. 자, 이대로라면은 이 추세로라면은 900포인트 이거 뚫겠다는 거죠. 뚫겠다는 겁니다. 뚫어내겠다는 거예요. 900포인트라는 것은. 자,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면은 20년 만에 가는 거죠. 1000포인트를 가면 20년 만에 이걸 깨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세계 경제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뿐만 아니라 세계는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면 좀 뭐 다 박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방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면은 전 세계에 비해서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일단 내수 시장이 그렇게 지금 좀 좋아졌느냐? 또는 지금 좋아? 내수 시장이 좋을까?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내수 시장이 안 좋은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간다는 거예요. 안 좋은데 주식을 가요. 주식이 가요. 이게 바로 주식과 경제가 같이 가지 않는다. 따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 내수 시장이 좋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일어나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반영이죠. 3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다.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어찌 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3분기에는 자 이제는 바닥 찍었다. 경기 찍었다. 3분기에는 반등이 온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하지만 나라의 전체의 어떤 시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함부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3분기 반등 나올 것. 벌써 주식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5% 가버리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인텔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뭐 그냥 명분 삼아서 가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좋은 회사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간다 그랬죠.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급등이 나와서 그렇지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뭐 얼마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결국 자산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들 간에 똑같이 시작하고 보통 어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는 사람들끼리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자산 증식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젠 이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부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격 있잖아요.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만큼 비싼 가격에 사야 돼요. 삼성전자가 5만원 이하일 때 쌌죠. 물론 지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싸고 비싸고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제가 말하고 난 뒤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 3배 올라갔잖아요. 네이버는 2배 이상 올라가고요. 그렇죠. 둘 다 2~3배가 올라갔어요. 이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새로 그거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싼 가격에 사야 됩니다. 남들은 100%, 200%의 수익률이 찍혀 있는데 본인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차트상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다가는 포탄 맞아요. 제대로 된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랬죠. 코로나19 폭락 나올 때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때 용기를 냈다면, 자, 지금은 이제는 기업의 퍼너멘탈, 기업의 실적으로 가는 거다. 즉 이거는 이제 실력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 진정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폭락 때 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왜? 무서우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뭔가 망할 것 같고 남들이 비명 지르고 뉴스만 틀면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에 다 막 경제 폭락, 뭐 마비, 뭐 이런 게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자, 그럴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죠, 엄청난 자산 증식이 되었을 겁니다. 플러스, 자, 지금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봐야 코스피는 2200포인트, 아직까지도 2200포인트대 싸요. 자,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지만 고평가는 아니다. 그냥 이건 보는 시각. 몇 달간 어떤 사고팔고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코스닥이 비싼 거는 맞고, 그러나 5년, 10년, 20년의 어떤 그런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은 싸다. 그 해당 기업들을 보면은 싸다는 겁니다. 즉 주식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라는 거죠. 언제 비싸냐? 그 기업이 더 이상 과거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돈을 잘 벌었는데 앞으로는 돈을 이제는 더 이상 벌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시장 어떤 그 확장성이 이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이 생겨났을 때, 그때 그 기업을 파는 거죠. 이미 수익은 100%, 200%, 300%, 10배, 20배, 30배가 나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자, 기업이 2배가 올라가고 3배가 올라가고 주가가요 5배, 10배, 20배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그거 지금까지보다 매출액이 1조, 1000억짜리가 1조가 됐어요. 그럼 시가총액이 10배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10배가 올라가는 게 맞죠. 자, 10배가 올라갔어요. 자, 앞으로도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 1조가 앞으로 10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또 만원짜리가 10만원 되면서 10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는 거죠. 근데 10만원에서 만원이 10만원이 되는데 10만원에서 100만원을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다. 어떤 걸 보면 될까요? 그 해당 기업의 퍼포먼스를 찾아보는 거죠. 포텐셜이 또 계속 앞으로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 중국 플러스 인도까지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시장 독점력이 있는가? 유비무아님 구독 9개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예요. 유비님 안녕하십니까? 구독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런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5년, 10년간 주식을 모을 수밖에 없다.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포텐셜이 터진다. 물론 그 모아가는 과정에서 복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식을 어떻게 뭐 저축을 하는 그 방향, 매입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평가 금액을 봤을 때 엄청나게 불어 있다는 거죠. 매입 가격은 5천만 원인데 평가는 8천만 원, 1억이 돼 있고 2억이 돼 있다는 거죠. 3억이 돼 있고요. 매입 가격이 주식이 3천만 원인데 평가 금액은 6천만 원에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계좌가 찍혔어요. 우리 VIP 회원분들 각자의 투자 금액에 맞게 지금 현재 막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저랑 불과 1년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수익률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랑 5년 하고 1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성장해 나가면? 물론 그 안에서 또 변동성이 있겠죠.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폭락이 있고 폭등이 있고 또 폭락이 있고 폭등이 있고 급락이 있고 급등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면은 1년, 2년,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의 어떤 그런 거를 쫙 펼쳐놓고 10년, 20년을 쫙 펼쳐놓고 보면 결국 우상향입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안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미국처럼 10년간 10년 이상 동안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미국은. 자,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정도가 더 갈 수 있을까? 나스닥이 막 5배 올라가고, 그게 앞으로 더 5배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코스닥은 지난 20년 동안 안 올라갔어요. 미국과 반대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싸요, 전 세계에서. 홍콩은 거의 증시가 마비가 됐죠. 나라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아시아의 금융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중국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게 조금 껄끄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센스가 좋고, 가장 빠르고, 느리는 거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가장 정확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에요. 대형주는 앞으로 10배가 올라갈 것이고 중소형주들은 100배, 200배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중소형주들은 5배, 10배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작전 세력이지만 신풍제약 보세요. 이런 신풍제약조차도, 이런 것조차도요, 여기 이게 10배가 10배, 20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20배가 올라가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10배, 20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산다 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신 우리 멋진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저는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 먹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주가가 10배, 20배를 간다고 하더라도 5%, 10% 먹고 판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 주식을 사고 팔고 자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조동 못 먹는다.
줘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뼛속까지 가치 투자 철학을 그냥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 나는 이 주식 파는 순간 나는 루저다. 나는 가난해질 거야. 내가 주식 파는 순간, 나는 이 주식을 파는 순간 나는 이제 가난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암시를 해야 돼요. 주식은 계속 사는 거다. 계속 사는 거라고 배웠어. 겸손한테 계속 사는 거라고 배웠네. 근데 신기한 게 겸손이 얘기하는 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어떤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는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다 그거야.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고 오랫동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생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플러스 30% 50% 수익이 나 있어도 안 팔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20% 30%가 돼도 손절매를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 폭락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70%가 넘어가는 상황이더라도 계속 주식은 사서 모아가는 것이다. 누구처럼? 우리 누구 시청자들처럼 대표적으로 여정님이 그랬죠. 여정님이 물론 오늘 태용을 안 파셨을 겁니다. 태용을 안 파셨을 건데 그거예요. 물론 태용은 또 여정님 패턴 아시죠? 언제든지 9,000원, 8,000원 또 변동성이 와요. 이거 염두에 두세요. 이거 염두에 두고 하다가 뭐 세면 단기적으로 이거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밀었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정님이 팔았다면 1,500개 쌌을 건데 여정님이 1,500개를 쏘신다 그랬거든요. 왜 1,500개인지는 모르겠는데 1,000개든 2,000개든 아마 쏘실 분입니다. 여정님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태웅은 여기서 한번 세게 붙어버리면 뭐 1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2, 3만원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정님이 목표가가 1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5,000원 뭐 다 팔아도 돼요. 본인 뭐 그 정도면은 자기 본인이 이게 만족한다. 나는 이게 된 거다. 나는 내 스스로가 정말 대견스럽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나 못해요. 그거 자체를 3년 동안 한 종목을 계속 산다는 것 자체가. 시타델님 안녕하십니까? 시타델님 어저께 왜 안 오셨습니까? 지금 풍력주들 날라가거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8만원 갈 거예요. 8만원 넘어갈 겁니다. CS 윈드 실적이 너무나도 좋고 수주를 너무나도 잘 받아요. 사실상 풍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실체가 뚜렷하게 있는 회사죠. 물론 가벼운 종목들은 어떤 태웅이라든지 유니슨 이라는 종목이 있죠. 동국 S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볍죠. 상대적으로 동국 SNC가 1,200원 잡고 벌써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런 장이라니까. 이런 장. 카카오 임원님께서 닉네임을 바꾸셨나요? 아난티 올라가면 단기적으로요? 글쎄요. 아난티 단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렇죠. 여기는 돌파가 나요. 12,000원 선에서 12,000원에서 13,000원에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주면. 이게 상한가로 가면은 15,000원까지 보유, 15,000원 이상까지 보유를 해도 되는데 상한가를 못 가고 그냥 뭐 툭툭툭툭 치면서 가면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네. 이 정도 코멘트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 가평 아난티는 회원권이 있어요. 아난티는 회원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가평 아난티를 제가 못 가봤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난티. 저는 그 부산 해운대가 아니지. 부산의 그 기장에 힐튼 옆에 아난티가 있는데 거기 아난티는 제가 회원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제 지인이 회원권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줬어요.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3박이던가요? 3박 정도 있었는데 조용하고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좋았는데 밥 먹으러 가는 게 좀 귀찮더라고. 막 돌아서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약간 거기가 미로입니다. 미로.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아프리카TV 구독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데 너무 좋아요. 구독하면 그 상단으로 탁탁탁 올라갑니다.
네, 구독 1년짜리 하시면 한 4만원이면 하시니까 4만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저한테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방송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요. 네. 이런 좋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들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 오신 분들, 주린이 분들, 20대, 20, 30대 분들이 어떤 희망,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저는 하고요. 그 희망이 현실로 되고 있죠. 그리고 5, 60대 분들은 노후의 불안감을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불안감. 경선님, 제가 60대인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50대인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단돈 1000만원,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면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2배씩 10번을 연속으로 계속 먹어주면, 연속으로 먹기가 힘들죠.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이상 쫙 펼쳐놓고 들어가면 100억이 되거든요.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복리의 혜택, 스노우볼,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거예요. 네. 서면 롯데호텔은 개 썩었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파라다이스 호텔을 자주 이용해요. 그리고 웨스틴 조선호텔은 그냥 한 번씩 카페에 한 번씩 가고, 롯데 시그니엘 그 LCT 쪽은 제가 아직은 안 가봤어요. 네, 거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뷰가 거기는 아마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5시에 경상남도 양산에서 제가 번개 모임 하니까 혹시 오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실 분들은요. 번개니까요. 번개 모임이에요. 같이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주식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뭐 주식 네, 얘기하고 네, 그렇게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 연습 계속 하고 있어요. 그물치기 매매법을 미국 시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 네, 여러 가지 뭐 하시는 건 좋아요. 저분 왜 강퇴당했나? 채팅도 못 읽었네. 채팅 보고 있었는데. 야, 뭐 잡이 없네. 오늘 이노션을 담았어요. 아, 미주미 이노션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네, 뭐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뭐 떨어져 봐야 뭐 3만원. 떨어져 봐야 3만원 아니겠어요? 3만원 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만원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10% 먹고 나온 거 오늘 110% 떠버리네요. 겸손님 기법 최고인 듯. 시타델님 별명이 611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611?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어주시던데, 시타델님 별명 611이라고. 911이 아닌 611. 우리 시청자분들이 별명을 짓더라고 그렇게. 왜냐고? 아, 본인 모르네. 제가 듣기로는 그 611원짜리 있었잖아. 그거 한 주에 611원짜리 뭐시기 그거 사가지고 상장 폐지 맞았다고. 한 주 사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611이래요. 611. 내가 닉네임 바꿔주고 싶다. 시타델님 거. 시타델 말고 611로. 611 2호 이런 식으로. 아니 2호 611 이렇게 2호 611 괜찮네. 2호 611 그걸 기억해야지 그런 거. 하루님 오늘 우리 그 종목 진짜 멋있었지. 거시기 그거 있잖아. 우리 또 추천 종목 그 있잖아. 오늘 진짜 멋있지 않았어 오늘? 또 오늘도 막 우리 추천주들 막 가잖아 오늘.
스카이님, 주도님이 뭐 사신지는 안 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시기가 조금 이렇게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종목들 오늘 막 불꽃슛 나오잖아. 막 와우 막, 그 유튜브 사업하는 그 회사 있거든. 와 올라가 아주 유튜브 그 사업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종목명은 얘기를 못 하고 유튜브를 사업하는 그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어마어마했거든. 오늘 진짜 어마어마했어. 오늘 보면 그냥 막 그냥 가는 거야. 그냥 9214가 더 좋아요. 시타델님 매수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시타델님 한일현대 히멘트 아니 한일현대 시멘트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한일현대 시멘트 이거 매수하셨어요. 시타델님 이거 그쵸? 이거 아직 안 팔았지? 시타델님 매수한 종목 이겁니다. 얼마치 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매수하셨대요. 여기서 한국 주식 묻어놓고 안 보고 있어요. 올라가면은 이제 볼걸? 안 보다가 꼭 올라가면은 이제 보잖아. 급락 나오거나 급등 나오거나 그때 이제 딱 보거든. 당연히 안 보지 이럴 때는 뭐. 시타델님이 미국 주식을 한다는 것은 이거 왜 좀 거시기 해? 미국 주식이 시타델님이 미국 주식을 지금 한대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타델님 들어가셨거든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원래 미국 주식 안 하던 사람이 미국 주식을 딱 하는 순간 그게 또 그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 그게 조심해. 미국 주식 수익 나신 분들 좀 이렇게 좀 털어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분할 매도로 이렇게 본인이 감당하는 선에서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1000만원치 하고 있다. 일단 절반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일단 농담 아니야. 진짜로 진짜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거를 들고 있든 간에 테슬라든 뭔든 아마존이든 절반 털어내야 돼.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니죠. 우리 시청자 인기 스타 시타들. 근데 한일현대 시멘트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 시타델님 만약이라는 거야.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한일현대 시멘트가 10만 원 갔어. 예를 들어. 저 이거 좋아하는 주식 아니에요? 10만 원을 가. 10만 원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시타델님.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거 10만 원을 만약에 갔어. 그 과정에 안 팔고 들고 갈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 한번. 5만 원만 가져가도 기적일 것 같아. 그렇죠. 그래도 솔직하네. 알겠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개인은 없겠죠. 신풍제약 재매수가 대비 2260%까지 갔던데 그걸 먹을 수 있는 개인은 없겠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 우리 겸손 시청자들은 먹을 수 있어. 우리 VIP 회원들 있잖아. 딱 나한테 뭐 파는 순간 걸리는 순간 나 바로 그냥 쌍욕 날라가거든. 시청자가 그 사람이 나이가 60대든 여자든 뭐 20대든 가리지 않고 그냥 쌍욕 날라가요. 그냥
우리 VIP 회원들은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지. 1000%, 2000%, 3000%짜리를. 야, 이거 파는 순간 경순한테 그냥 작살 난다 하면서 그냥. 우리 시청자들도 그러지 않아? 웬만해 해가지고는 들고 가잖아. 그래도 진짜야. 이건 진짜 팩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롬멜 장군 맞죠? 롬멜 장군. 쌈스님, 롬멜 장군 맞습니까? 사막의 여우 그 사령관.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엄청나게 지옥 훈련을 시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시키니까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물론 스파르타식이죠. 완전히.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솔직히. 저도 진짜 그런 케이스거든요. 팔지 말라는데 딱 파는 순간 바로 그냥 아주 따끔하게 아주 혼내거든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10%, 20%, 30% 먹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 천만의 말씀. 못 한다. 그러다니까. 신풍제약을 보더라도 우리가 저는 그 자체가 제가 좋다고 여기면 저는 여기서도 사고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추천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추천할 수 있어요. 3년 전에 추천할 수 있고 1년 전에 추천할 수 있고 5년 전에 추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제가 있다면 지금 우리 추천주들이 그런 종목들이죠. 근데 또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여기서 추천하자마자 과거 2015년도 쌍방울처럼 4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더 올라갔지만 20배 뭐 이렇게 올라갔지만 주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당신 20배 먹을 수 있냐?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100배, 200배도 먹을 수 있어요. 한 종목으로. 제가 지금까지 최고 수익률이 3300%거든요. 아난티와 그 다음 SPC 3립. 아난티가 과거 에머슨 퍼시픽이었죠. 저는 100배, 200배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안 팔거든요. 계속 회사가 공장이 풀 가동이 되고 수주가 계속 밀려 있어요. 공장 증설을 할까 말까 막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공장 증설도 하고. 왜? 수주가 어마어마하니까. 해외 수주 자체가 물량이 100을 찍는데 한 달에 100인데 이미 밀려 있는 것은 한 달에 1000이라는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 증설할 수밖에 없죠. 그 물량을 채우려면 이미 3년간의 수주를 다 채웠고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풀가동이었고 코로나 전에도 풀가동, 코로나 터졌을 때도 풀가동, 지금도 풀가동. 그런 종목들은 팔 이유가 없죠. 왜? 포텐셜이 터지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포텐셜이 터지고 퍼포먼스가 나오고 막 급등 나오고. 사람인지라 팔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큰 돈을 벌겠다. 주가는 아직도 싸다. 그렇게 급등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싸다. 이미 수익률이 120%, 150%, 250%가 찍혀있는데도 그 종목은 싸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우리 VIP 회원분들 그럴 거야. 계좌에 100%, 200%, 300%가 찍혀있어. 그런데도 매도를 안 해. 왜? 지금도 싸거든. 그건 욕심이 아니라 싸요. 만원이 5만원 같다고 해가지고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게 10만원짜리고 20만원짜리고 100만원짜리 가치가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이미 만원에 산 게 100만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 수익 났다고 100% 수익 났다고 150% 수익 났다고 파는 것은 멍청한 짓이죠. 그거는. 물론 수익률 깎일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시장의 외부적인 정치 이슈, 뭐 2차 팬데믹,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악재, 더 이상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는 이제 악재가 아닙니다. 다 내성이 생겼고 그걸로 시장의 폭락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악재에서 한번 급락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반대로 폭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도 같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 버리고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깎여도 지나고 나면 그거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10,000원에 주고 산 게 현재 30,000원이에요. 그 30,000원이 다시 10,000원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100,000원 가요. 또는 20,000원 찍고 10만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3, 4, 5, 6, 7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회사의 가치만 생각하고 주가의 가격에 휘둘리지 마라. 주가 가격, 한 주당 주식 가격에 속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회사의 가치와 주가의 가격은 서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게 진리예요. 지금까지 주식 역사에서 한 번도 변함이 되어 있지 않는 100년간의 주식 역사를 볼 때도 한 번도 그건 변한 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30년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요, 또는 미국의 100년 넘어가는 그런 100년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주식이 처음 시작됐던 1611년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어떤 뭐 튤립, 광풍 뭐 이런 부분부터 오늘날까지를 보더라도, 지난 400년을 보더라도 한 번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 공포, 두려움, 불안,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한 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할 때는 거기서는 벗어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이건 못 올라간다, 이건 잡주다 할 때 그 종목을 한 번 더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헝가리의 정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실적이 오히려 적자 난 회사가 좋다. 이 적자가 난 회사들 중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이라 그러죠. 3년간, 4년간 적자인 종목이, 또는 1년간, 2년간 계속 적자인 종목들이 갑자기 흑자로 딱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먼저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게 너무나도 저는 재밌어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돈을 떠나서 너무 재밌어. 물론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너무 재밌어요. 어제 어떤 시청자가 저한테 뭐 재벌이라 그러던데, 아니 무슨 재벌이야. 재벌인데 내가 이거 하겠냐고. 안 하지. 안 해. 내가 지금 딱 재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자 방송 안 하겠습니다. 단톡방 사람들만 보이고 막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유튜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유튜브도 안 하겠지 솔직히. 재벌인데 뭐하러 유튜브를 해. 더 이상 뭐 돈 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죠. 삼성중공업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그렇게 갔다는 거죠. 저가 31,000원 이런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한가가 삼성중공 하나, 둘, 셋, 상한가가 4방, 5방, 6방, 7방, 8방, 9방, 10방 갔죠. 10방 가고 하루 거래 정지 당하고, 상한가가 10방이 나올 것이다. 10방이 나와버리잖아요. 물론 이게 우선주에서 나왔다는 게 참 조금 우리가 이런 걸 못 잡았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굳이 상한가 10방이 갈 수도 있고, 상한가 10방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상한가 또 11방이 나오고 12방 나오고 13방, 15방짜리 또 향후 1, 2년 이내에 또 나옵니다. 왜? 시장의 돈은 넘쳐 흐르니까요. 이게 코로나 물론 터지고 그 이후에 올라간 거긴 하지만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5, 6월달 사이에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적인 것을 봤을 때 지나고 난 어떤 그런 가격을 볼 때는 6만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도 10배, 15배가 올라간 거죠. 6만원에 샀더라도. 3만원대, 4만원대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6만원대도 사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원대 사가지고 들고 갔으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뭐 최소한 저라면 여기 그러니까 계속 상한가 가니까 팔 필요가 없지. 그럼 여기서 팔았겠죠. 여기서 이제 상한가 못 갈 때, 못 가고 흘러내릴 때 뭐 80만원 전후에서 제가 매도를 했을 겁니다. 제가 VIP 리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만약에 우리가 뭐 상한가 연속으로 터지고 급등 랠리가 5일선 타고 터지면은
상한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3방, 5방, 6방, 7방이 나온다. 7, 8방이 나온다. 점점 이런 식으로 합니다. 3방 터지고 그 다음날에 상한가 못 가면은 그냥 매도 쳐버리는 거죠. 상한가 한 방 나오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못 가가지고 매도?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뭐 그래봐야 뭐 50%, 30, 50%, 60, 50% 수익, 60% 수익인데 이미 근데 이게 참 주식이 무서운 게 이미 100% 우리 회원분들 잘 들어봐. 여러분들 이미 어떤 특정 종목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기 쉽게 대략적으로 한 150% 수익이 나 있어. 지금 어떤 종목이 이미 150% 수익이 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150% 수익이 이미 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상한가가 터지잖아. 상한가 터지면 그때는 이제 설명이 다른 거거든. 순식간에 300% 가는 거예요. 상한가 터지고 급등 나와버리면 300%에서 1000%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거든. 가격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퍼포먼스 포텐셜이 터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종목들이 상한가가 터질 뻔 했어요. 상한가 갈 수도 있었는데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급등으로 끝났어요. 오늘 우리 종목들이.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 이런 세종 메디칼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 그냥 좋은 종목들은 결국 이 시장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하락이 나오고 좀 이런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다려 보면 이게 급등이 나와요. 그럼 월봉 차트를 볼 때는 이게 지금 과열이냐? 과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놓고 이미 수익률이 100%가 나 있습니다. 50%, 100%가 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양봉기가 쫙 장대 한번 뽑아주면 게임 끝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음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가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양봉 뽑아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500%, 1000%의 수익이 어렵지 않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사서 모아라.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저는 항상 그런 문자들을 다 줘요. 우리 회원들에게.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경선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신풍제약 같은 차트는 제약바이오 세트로서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다 가요. 물론 제약바이오주가 우리가 상장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 1등 배출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어떤 곳 줄 서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서 그 지점에서 많이 사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주식도 제약바이오의 상장 그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또 꿈과 희망을 먹는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바이오에 대한 희망이 또 견고하기 때문에 그게 또 확 들어가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다른 종목 소형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저런 게 나오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카라멜 고구마님 반갑습니다. 은혜 갚는 꽁치님 반갑습니다. 꽁치를 안 먹어본 지가 뭐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 안 바꾸면 제가 알아요. 기억을 하거든요. 좀 눈썰미가 제가 좀 자주 활동하고 들어오신 분들 제가 아이디까지 아니까. 운님 안녕하십니까? 엄지척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팬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가입은 좀 안 되려나? 그리고 이번에 VIP 들어오신 분들은 여름 휴가 이벤트 플러스 15일 무료 적용까지 받으시니까요.
네, 그것도 적용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VIP 들어오실 것 같으면 여름 휴가 이벤트 15일짜리도 받으세요. 들어오셔가지고. 호호호호호. 이번 주 목요일 날 VIP 방송 재밌을 것 같아. 시타델님. 시타델님 신풍제약. 시타델님이 사는 종목은 좋아. 다 좋은데, 아니, 다, 대부분은 좋아. 대부분은. 시타델님이 사는 거는. 대부분. 빨리 팔아서 그래. 부자가 안 된 이유는 주식을, 시타델님처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주식을 빨리 팔았기 때문이야. 내가 우리 VIP원들에게 뭐라 그러냐. 지금은 매도 금지다. 매도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도를 지금 안 할 때다. 수익을 챙길 때가 아니라 여기서 그거 먹고 빠지면 안 된다. 더 들고 가야 된다. 더 들고 가야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을 사서 모았다면 이제는 매도를 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매도해버리면 지금까지 공동탑이 다 무너져 버려. 물론 50% 100% 수익 내가지고 파는 거 좋겠지. 당연히 좋지. 100% 수익 나가지고 팔아가지고 더블 먹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주식 영영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야. 거기서 위기가 시작되는 거야. 자기 위기가. 근데 솔직히 미국장 하면서 상한 거 없다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게 왜 무서워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무서운 거 아니야?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전쟁인데? 전쟁하고 자연재해.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전쟁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전쟁 나면 무섭잖아. 언제 포탄 맞아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남성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이제 다 피난 다니고, 막, 이제 먹을 거 다 끊기고, 물 끊기고, 통신 끊기고, 그러지 않아요? 주식 뭐, 떨어지는 게 왜 무서워? 죽어? 주식 떨어지면? 씨.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이 생각나네. 그 북한 평양 가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 야씨, 난 그 노래를 진짜 부를까 했는데 야 진짜 부르더라고. 레드벨벳의 빨간 맛. 빨간 맛. 나 그 노래 딱 부르는 순간 뭔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 평양 한복판에서 김정은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총 맞은 것처럼을 부를 수 있다니. 야,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탈북자가 다시 월북하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언제나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무언가의 합작품. 좋잖아. 배수관을 타고 갔든 수영을 타고 해서 갔든 걸어서 갔든 수영을 했든 날아갔든 남북의 왕래는 언제든지 가능하구나. 김정은조차도 북한에서도 당황스럽다. 코로나 확진자가 월북했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개성 다 받았고 헤이야 김정은이 야 다 뭐야? 다 뭐야우? 자 이거 명분 삼아서 남한에서 돈 뜯자. 해가서 우린 또 막 미안하다 정은아 씨. 정은아 미안하다. 내가 대표로 사과한다 정은아. 적은이 죽으면 안 되거든.
김정은 죽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들 김정은 죽으면 통일 안 돼요. 하기가 더 힘들 거야. 아니 그 댓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자 야자 고등학생 야자 튀기 그러니까 톡 끼는 것보다 야자 안 받고 톡 끼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 근데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사람이 잡기가 힘들어. 그게 진짜 힘들어. 진짜로. 해본 사람은 알아. 군대 안 갔다 와본 사람들은 몰라. 근데 군대를 갔다 오더라도 최전방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 진짜 넓거든 DMZ가. GOP 철책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막을 수가 없어. 그거를. 우량 기업 하루에 마이너스 50% 빠지는 거 좀 대단하던데요. 옥시 한국 예전에 옥시 사태 났던 그 기업.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인 거. 그렇죠. 그게 기본 베이스죠. 건강하고 해야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면 못 잡아요. 그래요 하루님. 탈북민 가족들한테 돈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하고 프로콜을 통해서 그렇죠. 야, 정치 구단,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선 테마주와 남북 경협주, 그걸 제가 베이스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지원 정치 구단 보셨죠? 그 사람 못 이겨요. 아니 하태경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 못 당해. 하태경은 뭐 정치 막 3단 5단도 안 돼. 그냥 급이야 급. 어떻게 박지원을 상대로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 못해요. 홍준표도 못해. 박지원한테는 못 당하거든. 박지원이 우리나라 거의 탑 1인데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박지원이 정치 구단 장난 아닙니다. 청문회를 제가 봤는데 장난 아니거든. 보면 못 당해. 절대 그 못 들어. 그거는 어떤 창을 갖다 대더라도 연합을 하더라도 박지원을 당해낼 수 있는 그 야당의 인물은 없어요. 절대 안 돼. 박지원은. 이제 박지원을 뚫으려고 하면 누굴 데리고 와야 되냐면 전두환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전두환급은 돼야지 박지원을 한번 창으로 한번 뚫을 수 있거든요. 전두환 정도 되면. 근데 그런 인물이 없지. 안타깝게도. 국정원장으로 아마 임명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경질이 되고 남북이 경색이 되고 막 하니까 이젠 필살기 한번 쓴 거야. 그 필살기 3년 동안 모은 거 필살기 쓴 거지. 박지원이라는 그 필살기.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야. 그럼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고 이인영이 변수가 없으면 둘 다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돼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거야. 어떤 거든 일단 하려고 할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내가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떤 게 나오고 그게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 그게 저는 재밌어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재밌습니다.
아, 임명됐어요? 아, 그래요? 이미 임명됐습니까? 아, 저는 청문회만 봤거든요. 아, 박지원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려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아, 국정원장 임명, 내일부터 임기, 야, 하늘이 내려주신 이 기회를 정치 구단 박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남북 경협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남북 경협주, 자, 오늘 현대로템이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급등 나왔습니다. 네, 현대로템 실적 어닝 나왔죠. 어닝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네, 흑자로 돌아섰어요. 와, 재밌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우리가 수익률 여부를 떠나 어차피 뭐 좋을 것은 어차피 가는 종목 계속 가게 돼 있고, 이게 재밌는 거야, 이런 거. 진짜 뭐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막 거시기 하잖아. 막 거시기 하려고 하잖아요. 막 그런 게 현대로템은 오늘 올라간 게 이제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2분 실적이 흑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건데, 남북 경협주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이미 상방으로 움직이는 남북 경협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3방에 움직이는 정보들이 한번 여기서 급등이 한번 상한가가 나오면서 팍 쳐버리면, 그동안 못 갔던 남북 경협주들이 거기서 어떤 철도주든 무슨 뭐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뭐 어떤 뭐 그런 거라든지 그 외 등등 우르르르르 이제 가는 거야. 우르르르르 이렇게. 우르르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진짜 재밌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을 본다면 너무나도 좀 네, 재밌는 상황이 온다. 그럼 남북 경협주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덜어내야 되겠죠. 내가 비중이 좀 스스로가 알 거야. 내가 남북 경협주가 좀 벅차다 하신 분들은 그릇이 그만큼 작다는 거지. 어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나는 남북 경협주에 뭔가 좀 부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릇이 아직 작아. 그릇이 철학이 부족한 거야. 남북 경협주 들어가봐야 뭐 다들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대 아니야? 다들 뭐 많아봐야 5,000만원이고 3,000만원, 5,000만원 남북 경협주가 들어가 있어. 거기에 막 변동성에 휘둘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10억, 20억, 30억을 벌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직 그 철학, 변동성에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쌓아나가는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근데 투자 금액이 1억인데 남북 경협주에다가 5천만 원을 박아놓은 것은, 이건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천만 원, 나는 괜찮다, 나는 변동성 견딘다, 나 이거 훈련이라고 생각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박아도 돼. 뭐 5천만 원 없어도 다 사는데. 그리고 5년 뒤, 10년 뒤는 좋아져요.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개성공단 재개되면 저도 바로 개성 한번 가볼 수 있다. 아, 그래요? 그 개성공단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방위공작을 할지 기대됩니다. 뭐 방해봐. 이제 뭐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뭐 이미 임명됐는데 뭐 탄핵해라. 뭐 김현미 장관 탄핵해라. 내려앉혀라. 뭐 아니 뭐 사퇴해라. 안 하잖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안 나오잖아.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그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남북 경협조 특강도 했지만 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변곡점이기 때문에
잘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강 들은 대로 하시면 돼요.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그거대로 딱 하시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야, 이 SS 바이오 보십시오. 이런 거. SS 바이오를 이렇게 보면은 내 생각 많이 안 나던가? 이런 거 많이 날 텐데. 월봉으로 보면 결국 이 모든 게 다 변동성이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와, 진짜 이 시황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과열이냐? 그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꺾이잖아요. 꺾이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뭐 600포인트 간다고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코스피가 2256인데 앞으로 뭐 2000포인트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기억하시죠? 바이오니아. 우리 매니아 분들은 뭐 다 기억을 하시니까. 물론 이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그냥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까요? 이것도 또 이거 산다 사람들 사지 말고요.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많이 올라가 버렸고 그냥 뭐 그런 건데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 바이오니아는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진단장비, 시약, 원재료 이 자체를 자체 개발 생산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그거를 납품을 하니까 개발도 하고 생산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국산화에 대한 이점이 있었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의 대처 능력, 국가의 이상이 높아졌잖아요. 전보다. 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을 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회사들,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들, 자체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들. 하지만 이 바이오니아가 더욱더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이 바이오니아가 22,000원 여기 최고가가 나오려면은 최고가 신고가가 나오려면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실체죠. 바이오 자체가 그동안에 실적 없이 급등이 나왔고 만원짜리가 10만원을 가고 10만원짜리가 다시 만원에 가는 그 상황에서 다시 10만원을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 셀트리온처럼. 그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우리는 오늘도 샀었어야 되고 내일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사는 거고요. 매달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코스피 3000 시대는 바로 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3000포인트로 되겠습니까? 코스피 10,000포인트는 돼야죠. 여기까지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선이었습니다.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